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16페이지 건축법의 도로의 종류입니다. 우리 건축 규제를 하고 있죠. 저번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건축에서의 할 수 있는 땅 대지에 관한 조건을 배웠습니다. 참, 지금 근래에 말입니다. 계속 법령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들이 계속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서 바뀌게 있고, 또 선거 이후에도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표를 아마 3월 중순경에 다 정리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데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도로의 종류가 참 중요하죠. 접도가 필요하되어 있습니다. 대지에서 건축할 때는요, 어찌됐든 간에 도로에 붙어야 된다. 최소한 도로 4m 이상 폭을 가진 소유너비 이상 폭을 가진 또 사람과 차량 통행을 다 할 수 있는 길에 2m 이상을 붙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지에는 건축을 못해요. 근데 접도를 했는데 이것이 잘 붙어야 돼. 고속도로에 붙으면 아예 건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건 보시면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자동차도 같이 통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최소 너비가 4m입니다. 4m. 이것이 바로 소유너비인데 이러한 도로에 2m 이상이 붙어야 된다.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차가 다 통행할 수 있는 길에 최소한 2m 이상을 붙어야 된다. 그 최소한 조건의 도로가 무엇이냐? 4m 이상 폭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개설되어진 도로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개설 예정 도로도 아직 공사를 안 했지만은 여기에 접도를 해도 건축 접도가 인정이 되어서 대지로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4m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예외가 뜹니다. 어떠할 때는 말입니다. 3m 이상만 되면서 차량 통행을 할 수 없는 도로로서 시군구청장이 지정해서 공고를 한다면 이 경우도 접도성을 인정을 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차는 통행을 못하는 3m 폭 조금 더 되는 이 길인데 사람들은 다 통행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것도 인정이 된다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계단 있죠,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보시면 사람 통행은 할 수 있죠. 근데 자동차는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등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요 폭이 3m 이상 폭이 나오면서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해 준다면 요 도로 계단 옆에 있는 요쪽 땅에도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자, 또 도로하면 사통팔달 뚫려야 됩니다. 그런데 끝이 막혀 있는 그런 도로가 골목길이 항상 보면 있어. 이럴 때는 뭐 보시면 이쪽 토지 옆에 보면 나와 있죠. 토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요. 요 기존 도로와 접하는 요 막다른 도로의 폭이 이 폭입니다. 이 폭이 1층 폭 이상이 되면은 요것도 접도를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 요 조건 보시면 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입니다. 요 길이에 따라서 요 도로의 폭이 1층 폭 이상이 되면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 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 됩니다. 그러면 폭이 요 사이 폭입니다. 이 사이 폭이 2m 이상만 되어도 이 폭이 2m 이상만 되어도 되겠다. 왜냐? 이 경우는 10m가 안 되니까 차는 못 들어가도 그 입구에 거기 보행자 입구에 보시면 주구형 거기 주장 있죠. 그 지역민들이 세우는 여기 차를 딱 세워두고 걸어서 가면 충분히 2m 폭만 되어지면 10m 안 되면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0m 이상 35m 미만 된다. 좀 깁니다. 이럴 때는요. 할아버지들이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차를 골목단에 접안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 이러려면요. 3m 이상 폭이 딱 되어지면요. 차 한 3대 4대 이렇게 한쪽에 일렬로 쫙 배치를 딱 해놓고 나올 때는 앞에 차가 빼주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차가 폭이 보통 승용차나 조그만 봉고 같은 차는 2m 폭이 안 되니까 1m 폭이나 옆에 차이가 있으니까 보행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올 때 다 통화해서 차를 좀 빼야 되겠죠. 그런데 35m 이상 아주 긴 막다른 길일 때는요. 이때도 보시면 이 35m 이상이 되고 100m 100m, 200m 된다. 이렇게 할 때 보시면 차가 한 대, 두 대가 아니고 이때는요, 적어도 한 10대, 20대가 차가 이렇게 한쪽으로 쭉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은요, 차를 빼기가 힘들어.
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 한쪽으로 쭉쭉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6m 폭만 딱 되어지면요. 한쪽 편에 한 25m 정도 차가 쭉 되어지고 옆에 폭에서 한 4m 폭이 나와주면 뭐 4m 폭이 나와주면 충분히 회전되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6m 이상의 폭이 필요하다. 35m 이상 긴 막다른 길을 때는요. 근데 저기 도시 말고 시골 농촌 언면 단위에서는 차가 많이 없으니까 이때도 4m 하면 되겠다. 이렇게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에 접도를 했을 때에 보시면 접도성을 인정해서 그 대지에 건축하게 해주겠다는 합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 이런 도로에 지정한다, 만든다, 바꾼다, 폐지한다, 없앤다 할 때 보시면은요,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 변경, 폐지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밑에 관로 2번 보시면 도로를 없애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안쪽에 끝에 있는 대지 주인한테 보상해 준다든지 또 다 매입을 해서 통째로 해서 건축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됐죠. 보통요 도로 폐지, 폐도라 부릅니다. 변경은요 이 도로 끼고 있는 장소 인근에 땅을 다 묶어 가지고 건축할 때 이때 보시면 도로 폐도한다랍니다. 폐도한다. 그러면요 이때는 도로 끝에나 도로 가운데에 있는 땅 주인들 땅을 같이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공사를 해야 전체적인 큰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의미가 포함되었죠. 그런데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요, 만든다는 것은요, 공익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도로를 만듭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해관계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이 박스에 있는 1, 2번에 해당이 되어지면 동의받지 않고 해당 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 지정 공고를 바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냐면 본인 땅을 방치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합니다. 땅 주인이. 그래서 실제 동의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허가권자, 해당 시군구청이 인정해서 심의 거치면 바로 도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땅이 국내에 있는데 해외에서 이민 갔다. 그럴 때 자기 땅이 한국에 있으니까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요. 갔다 와 보면 가운데 길이 뻥 뚫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통보할 길도 없고 통화될 길이 없어. 그러면요. 시민이 거쳐서 공고하면 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지 않을 때 길 날 수 있다. 이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마음 좋은 땅 지주입니다. 마음 더 좋은 땅 지주들.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실상으로 통로 쓰고 있어. 이걸 땅 주인이 용어 방치를 했어요. 자기 땅 가운데에 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어. 그것도 10년도 1년도 아니고 7년, 10년, 20년 이렇게 방치하고 있네요. 이럴 때 보시면은요. 사실상 통로라. 그러면요. 해당 시군구청에서 공고를 해버리면 요거 절대 막을 수가 없는 도로 확정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요만치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요, 이 땅 주인이 자기가 안면이 있으니까 이 길을 막을 수 없죠. 그럼 땅을 팔면 돼. 그래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도로 지정 공고하기 전에 땅을 팔아서 새롭게 땅을 사신 분이 이거 내 땅인데 왜 출입하느냐 막아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신문에 한 번씩 또 TV에 한 번씩 뜨고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변경 폐지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도로 지정일 때는 어떠할 때 건축의 심의를 거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받지 않고도 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9번상 참 중요하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바로 접도 관계를 말합니다. 참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각종 어떤 도로가 있습니다. 이 대지는 건축하려면요, 이런 각종 도로에 2m 이상은 접도를 해야 된다. 접해야만이 이제 건축할 수 있다.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맹지에는 건축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대원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대지는 2m 이상을, 2m 이상만 붙으면 돼요. 2m. 도로에 요 사이가 2m 이상만 붙으면은 접도성을 인정해서 대지에서 건축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었습니다. 맹지면 안 된다. 그런데 예외편 보시면 맹지인 경우도 건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라고 하니까 1번 보시면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은 맹지지만 요 사이에 땅 주인이 주의 토지 통행권을,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든지 또 계약을 맺고 영구히 땅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각종 어떤 조건이 있으면 여기에 건축하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주변에 건축할 수 없는 무슨 교통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는요, 이제 인정이 딱 되어지면 요 안에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 서울역사 가시면요, 서울역이 맹지입니다. 맹지. 서울역이 맹지인데, 철도 레일 위에 있는 서울역 광장 보시면요, 앞에 광장이 있죠. 광장이 있습니다. 차량은 못 들어가. 근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 보시면 그 교통광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에도 서울역 같은 건물을 짓게 해준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또 공원 가보시면요, 휴게소라든지 커피숍이 공원 안에 있습니다. 차는 못 들어가는데 보시면 그런 이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농지에 농막, 원두막을 갖다 놓을 때 접도가 굳이 안 되어도 원두막 놓으면 되겠다. 농로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기존 원칙 참 중요합니다. 강화편도 이제 아침에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 접두를 했어요. 접두를 했는데 접두를 한 안쪽에 아주 큰 건축물을 또 건축해. 큰 건물 건축해. 그러면요,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말입니다. 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가 출입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큰 건물 지을 때는요, 접두 업무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크다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위에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보통 건물들은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뭐 700평, 600평쯤 되겠네요. 이런 건물 이상인데, 공장 건물일 때는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강화되는데 차가 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출입한다라면 제위에부터는요, 4m가 필요 4m 이상이 되어야 자동차가 출입을 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접두하는 이 부분이 4m 이상을 접두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2m지만 큰 건물 지을 때는 4m 이상의 접두를 해야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회전이죠, 회전. 뭐 성룡차 같은 경우는 4m 이렇게 되어도 뭐 회전할 수 있지만요. 좀 큰 화물차, 중차 화물차 이상이 출입하려면 4m이면요, 뒷공무니 때문에 잘 회전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좀 화물차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때 큰 건물 지을 때는 6m 이상 폭을 가진 요 도로에 최소한 4m 이상을 붙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 부분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니까 체크를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큰 건물 지을 때는 여기 접두하는 분이 4m 이상을 접두할 것이고 6m 이상 도로 폭을 가진 도로에 4m 이상을 접두해야 화물차가 들어올 수 있다. 이 의미에서 접두 업무의 강화 중요하니까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건축선이라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네요. 건축선. 자, 이건 또 뭐냐? 우리가 도로와 대지가 접하고 있는 경계선상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한계선이 바로 건축선이라 부릅니다. 건축한계선. 대지 도로 접하는 요 경계선상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요 한계선이 바로 이것이 건축선이다. 보통은요, 도로와 요 대지 사이에 요 경계선이 항상 건축선입니다. 원래 건축선이에요. 건축선이다. 항상 있습니다. 있어요. 있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 요 도로 조건이 말입니다. 4m 이상 폭이 나와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원래 항상 요 경계선이 건축선입니다. 그런데 요 도로가 좀 좁네. 좁아. 그래서 우리 앞 페이지에서 봤지만요, 4m가 기본 원칙이죠. 3m 또는 뭐 2m 이런 경우도 접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상정해서 이제 건축선이 따로 발생이 된다. 따로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너비가 얼마입니까? 4m죠. 요 4m에 미달된다라고 할 때의 도로의 건축선이 있습니다. 항상 보시면 도로다 하면요, 우리가 한쪽 면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다 양쪽에 보시면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소유너비 4m에 둘 다 미달됩니다. 어떡합니까? 이때는요, 도로 중심선 보이죠? 그래서 소유너비 미달 딱 되면 기본 원칙이 도로의 중심선, 도로 가운데 선에서 소유너비 4m입니다. 4m.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양쪽으로 2분의 1씩 이 수평거리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어서 따로 건축선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강제로 발생을 시킵니다. 도로의 기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요, 요 대지의 주인들은요, 건축할 때 요 선을 넘지 못하니까 요 사이는요, 대지에서 제외한다. 이미 우리가 대지 면적할 때 살짝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너비 미달되는 건축선이 있는데, 소유너비 미달되는 도로가 있는데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 중심선에서 2분의 1씩, 소유 너비가 4m니까 2분의 1이면 2m입니다. 2m씩 호티에서 건축선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도로가 2m이면 양쪽으로 1m, 1m 이렇게 호티해서 각기 양쪽으로 1m씩 호티가 딱 되어서 3m를 맞추겠다라는 의미고, 그 1m 부분은요 각기 대지에서 제외해버린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도로 한쪽 편이 대지가 있는데 반대쪽이 산이다, 또요 무슨 하천이다, 뭐 철길이 간다 할 때는요 그쪽은 도로선이 후퇴할 곳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때는요 요 도로 경계선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한쪽으로만 소유너비 4m를 몽땅 후퇴해서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된다. 그러면 이 경우도 이 사이에 대지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뭐 다 다른 말 없으면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유너비의 2분의 1씩 양쪽으로 후퇴하지만은요 한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이런 말들이 딱 뜨면요 그쪽 편에 있는 도로 경계선에서 반대쪽으로 4m 소유너비를 후퇴해서 건축선이 발생이 된다 라고 한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인 것이 보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나와 있죠. 이 도로가 서로 모퉁이에서 보시면 대지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보시면 건축선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요 일단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기본 4m 이상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 꺾인 곳에서의 차량 회전 축 확보를 위해서는요 기본 8m 폭이 되어지면은요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가면 다 후퇴할 이렇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m 이상에서 자동차는 통행을 하는데 거기 8m 미달됩니다. 둘 다 4m 이상 되면서 8m 미달되는 도로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도도 120도 이상이면 뭐 5m, 6m 되어도 천천히 가면 도울 수 있는데 120도 미만이 되는 각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요 차량이 요 대지 일부를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막고자 도로 모퉁이에서 일정 거리를 이은 두 점을 이은 선, 요것이 요 모퉁이 대지에서의 건축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m 이상 8m 미만, 이건요 4m, 5m, 6m, 7m 길이 서로 교차한다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각도도 120도 미만이면 일정 거리 후퇴한 두 점을 이은 선이 바로 건축선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통 시험 나올 때는요 항상 각도는요 90도를 줍니다. 그래서 90도 이상 이것만 딱 보시면 돼.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도로의 폭이 있습니다. 보시면 도로의 폭이 보시면은요 3m 보시면 여기 보시면 6m 이상, 8m 미만, 6m, 7m, 4m, 5m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요 이 4m와 5m만 보입니다. 4m와 5m만 보입니다. 4m와 5m만 보입니다.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인데, 요 경우는요, 보시면은 전부 다 2m를 후퇴합니다. 그래서 도로의 폭이 4 또는 5가 보입니다. 5가 보이면 무조건 2m를 후퇴합니다. 근데 한쪽이든 양쪽이든요 6m 이상, 한쪽이든 양쪽이든 6m, 7m가 보여. 한쪽이든 양쪽이든 6m, 7m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은요 3m를 후퇴하죠. 그래서 한쪽이든 양쪽이든 6 또는 7이 보이면 무조건 3m를 후퇴한다. 그런데 4, 5, 4, 4, 5, 5, 4, 5, 5, 4, 4, 5만 보이면 2m를 후퇴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후퇴한 요 거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나와요. 위에 있는 90도 미만, 이것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이지만 이것도 그냥 4m 이상 8m 미만 두 길이 교차하는데 120도 미만인데 한쪽이든 양쪽이든 4m 또는 5m만 보이면은 4 또는 5가 보이면 4 또는 5만 보이면 2m를 후퇴하고 6 또는 7m가 한쪽이든 양쪽이든 보이기만 하면 3m를 후퇴한다. 그래서 요 건축선을 잡으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또 지정 건축선이 있죠. 이건 또 무엇이냐입니다. 위에 있는 여기 도로 모퉁이와 이제 소유도비 미달, 이것은요 법에서 강제한다 해서 법정 건축선이라고 부릅니다. 법에서 강제를 합니다. 일부러
법에서 딱 강제해서 무조건 띄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 4번 사항은요, 자, 도로의 폭이 20m, 30m, 50m 아주 큽니다. 큰데, 시가지 안에서 그 도시 지역 내에서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들 환경정비 뭡니까? 건물의 추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시군구청에서 4m 이하에서 따로 건축선을 지정해서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고 보시면 강남대로 테란로 보시면 폭이 뭐 40m 아주 넓습니다. 넓어도 옆에 건물 딱 보시면요, 큰 높은 30층 건물들이 줄을 딱 맞추고 있습니다. 건축선을 딱 정해서 넘지 못하게 딱 줄 맞추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m 이하 범위에서 시군구청에서 도시지역 내에서 시가지 내에서 건축물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4m 내에서 따로 지정해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3m 이렇게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4m 이하에서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우도 건축선이니까 건물을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말입니다.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들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돼.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건축물 설계를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또 차이 난다. 이것도 대지 면적 할 때 살짝 본 적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을 딱 보시면 이런 건축선의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그럼 건축 제한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자, 요 건축선, 법정 건축선이든 지정 건축선이든 건축선의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도로 지표부터 해가지고 지표 위에 부분들은 선을 넘지 못해. 그래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파란색 보시면 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표 밑에 부분들은요, 건축물 지하층이 자기들 도로까지는 침범하지 않고 이제 건축선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 수직면을 넘지 못하지만 도로 지표 아래 부분들은 거래하지 아니하다. 지표 밑에는 이 건축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또 도로면에서 4.5m까지 이하의 창문 등을 열고 닫을 때도 보시면 건축선 수직면 넘지 마라. 그래서 건물은 넘지 않았지만 요거 창문을 딱 열 때 넘어오는 형태가 딱 될 때도 이 화물차 등의 큰 높이가 높은 화물차가 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도로면에서 4.5m 이하의 부분에서 건축선 건물 자체는 안 넘었지만 창문을 열 때도 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험에 항상 도로와 건축선은 한 번에 나온다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구조와 설비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